우리도 클래식 스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2부에서는 이제 드디어 본캐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됐습니다. 네. 그럼 본인은 스스로 어떤 피아니스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독특한 답변일 수 있는데 제가 어떤 피아니스트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하냐면 피아니스트 같지 않다라고 말을 듣는 걸 되게 즐겨해요. 네. 많이 예민한 편도 아니고요. 예술에 뭐 갇혀서 정말 항상 모든 걸 고민하고 이런 쪽도 아니고 저는 좀 편안한 피아니스트가 아닐까. 네. 그 최 의원님 유튜브도 하잖아요. 그 유튜버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을 보다가 발견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상위 0.01%의 손을 가지신 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게 엄청 길던데요? 네, 제가 좀 손이 많이 좀 탈아시아급으로 큽니다. 도에서 솔까지 닿아요. 보통 남성 연주자분들은 이제 미에서 조금 크시면 파, 네. 여성 연주자들은 이제 레에서 미. 물론 사람마다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컸던 것 같아요. 사람들 머리를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손만 들고 있으면. 근데 이게 손가락이 그렇게 크다는 거는 또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잖아요. 손 크고 팔 길고 손 길고 한 게 마술사도 동일하게 유리해요. 그렇구나. 왜냐면 움직임이 크고 선이 예뻐서 그런 쪽의 피지컬은 좀 타고난 것 같아요. 보니까 감사하죠. 제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제가 피아노 치는 걸 한 번도 못 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가끔씩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제가 피아노를 많이 쳐주거든요. 남고에 유일하게 거의 피아노 치는 게 저다 보니까 너 피아노 진짜 치긴 치는구나. 난 너 마술만 하는 줄 알았어. 라고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피아노 어떻게 시작했고 또 전공을 어떻게 하게 되셨나요? 저희 가족 중에 피아노를 했었던 사촌 누나가 이제 일대로 있어요. 근데 그 누나가 부산에서 공부도 너무 잘했는데 피아노를 쳐서 서울대를 간 거예요. 이게 우리 집안에 음악에 피가 있구나 하면서 많은 형 누나들이 음악을 조금씩 했어요. 네. 저는 그냥 이제 형이랑 맨날 피아노 치면서 그랬었는데 제가 절대음감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손도 그때도 좀 컸나 봐요. 손도 크고 절대음감이니까 피아노 치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학원 가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어렸을 때. 네. 좀 뭐 해볼까?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배우기 시작했죠. 배우기 시작한 그 시점에 사실 전공을 시작했다고 뭐 그렇게 봐도 되죠. 그러면 그때 이제 예중 이런 거는 좀 신경 안 썼나요? 저는 그냥 아예 그 존재를 몰랐어요. 네. 저희 사촌 누나는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3, 4학년 때는 제가 종이접기에 꽂혀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책을 모든 걸 독파하고 이제 이게 성에 안 차니까 아버지랑 어디 멀리 가가지고 뭐 공룡 접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막 접다가 그러니까 그때도 다른 거에 많이 꽂혀 있어서 예중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종이 접기랑 뭐 인형 뽑기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중간에 지나면서 했던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잡기에 능하네. 그래서 집에 인형이 너무 많고 종이 접기 접어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엄마 싹 다 갖다 버리고 관심 받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왜 예고 안 가셨어요? 또? 고등학교 때는 이제 뭐 그래서 시험을 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관심이 피아노에 대한 관심도가 100% 그쪽에 꽂혀 있지 않았어요. 그 중학교 때도 또 빠졌던 다른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노는 것도 너무 좋아했고 집중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결과가 좋지 않았고 사실 저는 그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다양한 세상을 못 보게 되면 쫓기거든요. 이 코스로만 가야지만 나중에 졸업해서 경쟁력이 생기고 또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이렇게 많은 학부모들이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 친구들도 보면은 정말 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는데 저는 좀 돌연변이 같은 존재였죠. 꼭 그 길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물론 조금 힘들겠지만 대학교를 한국으로 안 가고 뮌헨으로 가게 됩니다. 고3 때는 그 에너지가 온전히 피아노에 쏟아지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알아서 연습을 10시간씩 매일 했었을 시절인데 이제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희가 학원에 가면 치는 그 한웅 있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스케일과 뭐 기본기를 단련하는 건데 그거를 매일매일 3시간씩 쳤어요. 그거 하고 1번부터 60번까지 좀 칠만한 거를 이렇게 골라서 치면은 딱 3시간이 지나요. 그러면 같이 연습실을 사용하던 친구들이 와서 점심을 같이 먹고 또 4시간 또 연습하고 또 잠시 밥 먹고 3시간 연습하고 저녁에 또 PC방도 2시간 다녀오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뭐 할 거 하고 놀고 할 거 다 하면서 했거든요. 고3 때 바짝 한 걸로 그렇게 모든 뭐 대학을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좀 도둑놈 심보고 그때 제 패기가
엄청나게 높고 자존감도 너무 높던 시절이라 왜 사람이 하면 되는데 왜 지금의 나를 보고 판단할까? 그러면 나도 나가지 뭐. 정말 단순하게 어린 마음으로 치기로 나갔었어요. 제가 가고 싶었던 데는 확고하게 이제 한국 사람이 가장 없는데 레겐스부르크라는 소도시였는데 뉘른베르크랑 뮌헨이 지도상에서 가장 가까웠어요. 근데 뭐 20살 때는 뉘른베르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뮌헨은 내가 들어봤다. 그럼 한번 시험 봐야지. 가까워서 시험을 봤어요. 그게 됐습니다. 뭐 다른 친구들이 시험 볼 때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해주는 게 있는데 너무 많이 아는 것도 독이다.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하는 게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전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대도 안 했고요. 당연히 내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고 8년을 다니게 됐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으로 어느 악기군이든 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있어요. 하여튼 들어가기 되게 어려운 학교예요. 네. 그리고 졸업하면 활동 반경도 굉장히 넓어지고 저는 따라가기 되게 바빴던 것 같아요. 너무 주변에 영재들이 많고 근데 저는 이제 뭐 명덕구 출신의 마술 좋아하던 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좀 괴리감이 좀 많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결이 많이 다른 거를 많이 느꼈어요. 네. 이제 또 예술하는 친구들은 감수성도 훨씬 풍부하고 그때 그런 친구들도 희원 씨 보면 이게 네. 뭐지? 이런 그랬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많이 들 거예요. 학교 연습실 기다리는데 막 카드 들고 막 그냥 연습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이때 피아노 영재로도 방송에 출연하셨었죠. 제가 그게 좀 흑역사긴 한데요. 벨기에 공영방송에서 찍은 다큐예요. 제가 왜 흑역사라고 하냐면요. 그게 한국의 KBS에 방영될 줄 몰랐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최악으로 보일 수 있을까의 원탑인 상태. 하필 나와도 이런 게 나왔냐. 근데 무슨 얘기했어요 거기서? 뭐 독일은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독일에 왔었을 때 두려움은 없었는지 벨기에에서는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 근데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서는 세계가 놀란 한국 음악 영재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 공부 마치고 이제 한국에 네.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군대를 갔어야 했고요. 그쵸. 네. 귀국해서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활동들 하는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독주는 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대관 신청을 넣어서 이제 대관이 되면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협연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또 바디 프로필 찍었을 때랑 이렇게 묘하게 해가지고 또 협연 기회도 또 이렇게 좀 몇 번 쓰게 됐고 앙상블 팀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팀이 있는데 제가 좀 많이 연주하고 이런 팀은 이제 모모 앙상블 이제 저희 군대 동기 중 한 명이 만든 경찰군악대에서 만난 인연으로 이제 그 친구가 팀을 만들어서 꾸렸는데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피아니스트로 등록돼 있고 스위트 포핸즈라고 해야죠. 또 포핸즈를 연주를 좀 많이 하는 또 팀이 이제 저랑 다른 쌤이 이제 같이 연주하는 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종종 연주하게 되는 라트 앙상블이라는 팀이 또 있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연주를 못했지만 또 그런 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학교 출강도 두 군데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 이런 또 피아니스트 혼자서 활동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 현실적으로 좀 힘들 텐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만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저는 피아니스트가 상황이 좀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피아니스트는 쓰임받을 곳이 좀 많다고는 생각해요. 물론 본인이 조금 더 사회성이 많고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다면은 뭐 반주나 앙상블이나 뭐 이런 식에서 쓰임받을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한국에서 뭐 예중예고나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었고 뭐 운 좋게 미네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랬지만 누군가 흔히 좀 도와준다고 하죠. 이런 거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딱 떨어졌고 초반에는 군대에 제대한 선임들 후임들이 이제 저보다 동생이 많았으니까 거기에서 실기 시험을 하는 친구들, 뭐 위클리, 졸업 연주 이런 걸 하면서 반주를 통해서 많이 일을 했었고 입소문 아닌 입소문처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 친구가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는 친구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기회를 얻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또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를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올해 저도 독주회를 좀 준비하고 있어서 9월 중에 독주회 준비도 좀 해야 되고 오랜만에 혼자서 모든 걸 꾸리는 연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간단하게 출연 소감이 있다면?
저도 사실 이렇게 뭐 말하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도 이렇게 좀 다른 아티스트를 소개하거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피아니스트 최희연 씨 2부 피아니스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에 또 멋진 게스트분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